전 여자친구가 광진구에 살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맞은편 집으로 이사를 가.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전 요 구조가 데이지 입장에서는 짜릿할 수 있다 이거죠. 내 남편은 옆에 있는데 내 맞은편에 내 연남이 와서 산다?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저는이 아니라 다 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부끄럽 아카데미 1타 강사 해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수업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오늘은 이제 제일 재밌긴 한데 조금 겁이 나는 파멸 로맨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볼 건데, 파멸 로맨스 겪어본 적 있어요? 500m 차이는 거? 아니, 그 정도는 우리가 파멸 쪽으로 못 쳐요. 파멸은 조금 더 더럽고 싸움도 있고 이런 건데, 내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아니에요. 조금 무겁긴 해요. 그래서 친구 얘기는 이따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책으로 또 사랑을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나 결혼 지옥 이런 것들 사실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게 떠올라요? 너무 재밌다. 그치? 보면서 좀 짜증도 나고 좀 욕도 나오게 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재밌다잖아요. 이런 길티 플레저 프로그램들의 파멸의 교과서가 바로 오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야, 이거 안 어색하게 하는 것도 진짜 사실, 진짜 이거 너무해요. 시키는 오미자차 밑에 갖다 놓고. 1920년대인데 이제 경제 호황을 누려가지고 소비도 많이 하고 술도 마시고 흥청망청 쓸 때여서 나라에서 이제 금주법을 내놔요. 놀지 말라 그러면 더 놀고 싶고 똑같아요. 금주법을 내니까 술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안 좋은 쪽으로 똑똑한 애들이 불법의 경로로 이제 술을 파는 이런 걸 하는데, 주인공 개츠비가 이제 불법의 경로로 이제 술을 파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이랑 이제 데이지 뷰캐넌, 톰 뷰캐넌, 총 세 인물이 가장 여기서 좀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관계도를 한번 그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츠비가 있고 데이지, 톰, 이렇게 삼각관계고, 요 내용이 이제 대부분 오늘 다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츠비는 이제 밀주 판매로 이제 신흥 부자가 됐죠. 이제 신분 상승을 하고 근데 또 외모가 또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신사다운 매너도 있고, 데이지라는 이 여자에게 좀 집착하는 순정남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만 데이지는 지금 톰이랑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지는 개츠비의 옛 연인이자 톰의 현 아내고, 개츠비와 불륜을 하고 있고 적당히 즐기고 있긴 한데, 개츠비한테 완전히 넘어갈 만한 그런 생각은 사실 전혀 없어요. 그냥 톰의 뭔가 안전한 품 안에 있으면서 짜릿함만 즐기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돈을 밝히긴 해요. 그리고 톰 뷰캐넌은 이제 데이지의 현 남편인데, 그냥 타고난 부자, 업적 지위가 아니라 이제 귀속적 지위,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약간 내로남불 스타일이에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불륜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있죠.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개츠비는 톰을 굉장히 좀 적대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마찬가지로 톰도 개츠비를 싫어해요.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삼각관계가 조금 더 짜릿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 사람의 스토리에 맞춰서 좀 파멸의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거를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짜릿함 느껴보고 싶다보다는 우리가 좀 이런 거 미연에 방지하자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퇴색되면 안 돼요. 좀 다른 의미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을 또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점점 멋있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건의 시작을 보면은, 개츠비가 이제 데이지랑 헤어진 이유가 본인이 가난해서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잘 풀리면은 꼭 이제 데이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생기니까 이제 데이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데이지가 사는 집 건너편 집으로 이사를 가서 항상 파티를 열게 돼서 그런 노력을 해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 맞은편 집에 이사 간다 이것조차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염탐하거나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사는 좀 큰일인 것 같고, 전 여자친구가 광진구에 살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맞은편 집으로 이사를 가.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여도 난 조금 소름이 돋는데, 헤어졌던 사람이 온다. 근데 나도 그 사람한테 조금 마음이 있어.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전 요 구조가 데이지 입장에서는 짜릿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개츠비를 아예 안 만날 생각도 없을 테. 왜냐면 결국엔 둘이 불륜의 관계로 가니까 내 남편은 옆에 있는데 내 맞은편에 내 연남이 와서 산다?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저는이 아니라 이 샷을 알게 된다면 내용상 캐릭터가 분명히 설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만약에 이런 상황이 쌤한테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계속 눈에 걸리고 만날 확률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조금 흔들릴 것 같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을. 개츠비의 심정을 대변한 뭐 우리나라의 좀 대표 곡들도 있어요. 유명한 곡인데 이제 송지현의 미친 거네 이런 거죠. 요 당시에는 조금 워딩이 센 제목들이 많았잖아요. 어두워지는 긴 밤 너의 집 앞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너를 본다. 네 방 창문 틈에서 밤이 끝날 때까지. 이런 거 그냥 스토커에 대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이런 뉴스도 많잖아요. 스토킹에 대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꼭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절대 스토킹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표적인 스토킹송 있잖아요.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가사 한번 볼까요?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근데 마지막에 네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이거는 가사가 너무 조금 근데 이게 또 박진영 씨니까 가능한 가사가 아니었나. 아티스트의 느낌이 있어야지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주는데 좀 쉽지 않았던 가사였던 것 같아요. 이 두 노래가 현대판 개츠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매달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죠. 그 에피소드 한번 살짝만 듣고 싶다. 왜냐면 본인 기준에 매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들었을 땐 또 이건 매달린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처음에 헤어지자 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 알고 붙잡았어요. 다시 연락하자고. 술 먹고 뭐 아니, 새벽 2시에 맨정신에. 맨정신에? 맨정신에 했는데 네. 그러면 한번 데이트 해보고 정하자. 우리 그런 게 있다.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러고 한 2박 3일을 같이 놀았는데 2박을 했어요? 보통 그런 순간에서 2박은 잘 안 하는데 그랬는데 그냥 안 좋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다시 만나면 이 사람이랑 너무 좋은 관계일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예전에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2박을 갔던 맞아. 거고. 궁금한 게 매달림이랑 집착의 마지노선 같은 게 있을까요? 경계가? 예를 들어 내가 매달렸을 때 그냥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할게 뭐 요 정도면 매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야 나 너 진짜 싫고 너 너무 혐오스럽고 나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고 불편해 불쾌해 우리 아빠도 너 되게 싫어 뭐 이런 식까지 나오면 이거는 상대방이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좀 끔찍하긴 하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어릴 때 사랑할 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츠비가 제외한 데이지를 꼬시기 위해 어떻게 수작질을 부렸는지 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도착하는데 약소한 5인조 악단이 아니라 오보에와 트럼본, 색소폰, 비올라, 코넷, 피콜로, 저음드럼과 고음드럼 등으로 편성된 온전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지랑 만나면서 자기가 조금 과시하고 싶은 거죠. 사실 뭐 노래 한 곡 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는데 그냥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세팅해가지고 부르고 앞에 있는 뭐 차들도 사실 뭐 그냥 차가 아니라 또 말도 안 되는 뭐 롤스로이스 뭐 그 당시 엄청 좋은 차들을 세워놨을 테고 하니까 개츠비가 이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장치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또 한 번 더 볼게요. 영국에 내 옷을 사서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봄과 가을로 철이 바뀔 때마다 옷을 골라서 보내주죠. 그는 셔츠 더미 하나를 꺼내더니 셔츠를 한 장씩 우리 앞에 내던졌다. 요것도 이제 자기가 영국에서 옷 대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이런 거를 자랑을 하는 거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좀 이렇게 과하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거기서 약간 과장의 냄새가 난다 이러면 저는 그 매력을 좀 못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밀주를 시작하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해야 그런 게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츠비를 보면서 2025년 현대판 또 개수작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차키 올려놓는 거 있잖아. 뭐 나선욱이 많이 하죠. 구구대장 나선욱이 이제 차키 꾸러미 이렇게 두고 벤츠 있고 BMW 있고 해서 그럼 나는 발레 타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발렛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이런 거는 정말 하수들이 하는 거 올려놓는 거.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나도 이런 거 좀 했던 것 같기는 해. 시계가 좋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시계를 보여주고 싶거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나 누구 알아? 나 유명인 알아? 너 해리포터랑 친해?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법 써보셨어요?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전 말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이라. 말 걸어줄 때까지. 그거는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플러스. 그러면 연애할 때 수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네요. 네, 그냥 상대가 보여주는 수작을 구경했어요. 근데 이분은 목소리도 그렇고 배우 박하선 씨 느낌 살짝 있다. 왜냐면 제가 SBS 라디오 그 전타임 박하선 씨가 하는데 분명히 나는 나 이런 이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재채기처럼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보니까 유명인 아는 척 하는 거.
전 눈을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진짜 큰 수작이거든. 우리가 대화할 텐데 눈 많이 보는데 내 눈을 그냥 보는 거랑 빤히 보는 거는 내가 느낄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한 3초 정도 보면 약간 그 눈웃음 치는 거. 각자의 필살기가 하나씩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츠비와 데이지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불륜의 시작이고 파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츠비랑 이제 데이지가 재회를 하게 됐는데 데이지 입장에서도 좀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지가 여기서 과감한 짓을 한 게 뭐냐면 본인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 호랑이 같은 남편이 있는 호랑이 소굴로 개츠비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개츠비가 또 안 갈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또 가서 뭐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되고, 책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심지어 조금 전 야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웃음을 저는 군대에서도 책 읽을 때 그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거 읽거나 파울로 코엘료 거 읽으면 너무 야한 거예요, 책이. 갑자기 네. 이 얘기 빼주세요. 갑자기. 아니, 이건 최대한 많이 얘기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쓰라고.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톰이 다시 방에서 나가자 그녀는 일어나서 개츠비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에 키스를 했다. 근데 이게 장소가 지금 데이지네 집이잖아요. 나는 솔직히 그래, 키스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 남편이랑 같이 생활하는 집에서 하는 건 조금 큰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사랑해서 키스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상황을 조금 즐기고 있다라고, 이런 스릴을 즐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자극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내 집에서 키스를 하는 거고, 다음 또 장면이 있거든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 단둘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응시했다. 응시가 아까 또 내용이 비슷하네요. 그녀는 간신히 눈길을 식탁으로 내렸다. 당신은 언제나 멋져 보여요. 그녀가 되풀이 말했다. 이 말은 개츠비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톰 뷰캐넌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이제 개츠비는 또 데이지한테 마음이 크니까 사실 이런 멘트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녀가 나한테 넘어왔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머릿속으로는 헤어지고 결혼할 것까지 아마 다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륜을 하면은 눈이 돌면은 진짜 자식도 버리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유명한 불륜짤 있잖아요. 콜드플레이 또 뒤에서 껴안아가지고 했던 게, 근데 나는 그것도 얼마나 부끄럽겠어. 왜냐면 1억 명 넘게 봤을 텐데 이렇게 퍼지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가 비추고 있으면 나도 언젠간 비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는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지금 이 사람을 너무 품고 싶고 안고 싶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상 해봤어요. 내가 연프에 나가면 어떤 느낌일까? 과연 거기서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도 하는데, 저 와이프랑 장난으로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었고, 우리 기분 좋게 헤어져서 돌싱이 됐어. 만약에 돌싱글즈 나가면 어떨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막 그런 얘기야. 오빠 활약하고 와, 멋있게 하고 와, 이렇게 응원을 해준다. 날아다닐 자신이 있다. 해리도 나도 오빠가 응원해준다? 날아다닐 자신 있다 이거야. 선생님의 플러팅이 유머인 건가요? 유머죠. 초반부터 약간 스몰 토크 하면서, 원래 그 처음에 앉아있을 때 되게 재미없고 그게 제일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매력을 좀 주면서 뭔가 얘기하고 사람들끼리 좀 편하게 이어주고. 근데 마냥 그런 자리에서 우습고 재밌기만 하면 진짜 실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좀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사람들이, 아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는데 재밌기까지 라고 하는 게 제일 좀 전 승리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숨겨놨던 전완근 같은데 힘을 준다거나 뭐 이런 너무 단순하지만 원초적인 느낌으로. 근데 저는 역으로 플러팅 와이프의 유머에 당했어요. 저는 제가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쁜 사람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쁘고 지혜로운 사람. 상대방이 재밌다는 거에 대한 매력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와이프가 웃긴 거예요. 봉구비연가 이런 데서 소개팅하고 맥주 먹는데, 나 원래 내가 웃기기만 했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재미를. 근데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완전 취해가지고. 그래서 나 완전 결혼 결심했다니까. 컨텐츠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잘 웃어요. 울림통이 이만해서 잔발 쳐도 막 크게 웃어. 아직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이런 데 서 있는 거야. 그럼 좀 웃어주세요. 2-1번 구역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집착의 끝은 항상 좀 파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츠비의 파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츠비가 데이지랑 불륜을 저지르고 그거를 이제 폭로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톰도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개츠비의 그 불법 사업했던 내용들을 이제 폭로하게 되면서 뭔가 폭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츠비는 이제
그 데이지한테 너 그래도 톰 사랑한 적 없지? 너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지?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나 톰도 사랑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츠비의 어떤 그 환상이 무너진 거예요. 본인만의 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면서 이제 개츠비는 엄청난 상실감을 얻게 되고 이게 또 웃긴 게 톰의 내연녀가 있어요. 데이지가 운전을 하던 차에 내연녀가 치여서 죽게 돼요. 여기서 또 개츠비가 또 멋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것도 무서우니까 자기가 누명을 쓸 테니까 내가 죽였다라고 하겠다. 톰이 또 요 상황을 놓치지 않고 죽은 여자의 남편한테 가가지고 와이프 차로 치여 죽인 사람이 개츠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을 들고 가서 개츠비를 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츠비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씁쓸한 게 뭐냐면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장례식장에는 거의 사람이 안 와요. 한두 명밖에 안 오고 끝나고 심지어 장례식 하는 중에는 데이지와 톰은 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누명 써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지한테 제가 좀 실망을 했죠. 그때 많이 실망했어요, 데이지한테. 그건 조금 멋이 없는 지점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허무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개츠비 입장에서는. 만약에 선생님이 개츠비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신분 세탁을 이제 조금 해야겠죠. 당장 그 돈으로 뭐 부동산 매입을 해가지고 천천히 세탁을 해가지고 데이지의 버금가는 예쁘고 좀 능력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개츠비는 실제로도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얼굴도 수려하고 좀 매너도 되게 좋고 이러니까 여자 만나는 건 문제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집착이 이렇게 만든 거죠, 개츠비는. 근데 개츠비는 왜 이렇게 데이지한테 좀 집착을 했을 것 같아요? 개츠비 정도면 파티에서 좀 그래도 좀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데이지한테만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기간이 너무 길었다 생각해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돈을 버는 동안 네. 이제 자기 상상이 너무 견고해지니까 그게 다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츠비 선 자체가 데이지이기 때문이라고. 아... 데이지가 굉장히 속물적인 여자고 부자를 좋아하니까 음. 내가 그녀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겠다.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모두 데이지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쵸. 데이지가 나를 부정하는 순간 세상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맞아. 그래서 데이지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일도 좀 키우고 이사도 가고 뭐 별짓 다 하고 신문도 읽고 했는데 데이지는 얻지 못하는 결말로 가고 하니까 뭔가 거기에 더 심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로를 맞게 된 것 같아요. 뭔가 갖지 못해서 더 가지고 싶어. 어떤 한정판 같은 느낌인 거죠. 좋다더라 하는데 정말 나는 만져본 적 없는 그런 거에서 계속 그렇지 않았나. 만약에 선생님이 데이지예요. 네. 폼이 없어요. 근데 개츠비가 그 상태에서 부자인 채로 다가온 거예요. 홀랑 넘어가죠. 매너 있고 나 사랑해주고 돈 많은데 무슨 돈으로 벌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밀주인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홀랑 넘어가죠. 모르는 척하고. 나는 이 출처에 대한 걸 몰랐다는 게 증빙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몰랐다는 증빙만 할 수 있으면은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저는 그런 기회가 살면서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만나고 계신 거죠? 저 지금 와이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츠비가 정말 위대한 것이냐? 좀 질문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첫 번째는 쌓아둔 명예나 돈에 비해서 장례식장에 너무 초라했으니까 그걸 좀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두 번째로 사랑만 생각했을 때 너무 지고지순하다 생각이 돼서 좀 위대하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말로는 위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진심은 위대했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다.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어디가 써먹을게요. 직원분이시죠? 이 정도 퍼포먼스 나오기 힘든데 오늘 수업을 들은 학생이 어땠는지 소감 묻기가 마지막인데 저한테 소감을 물어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위대한 개츠비를 꼭 봐야 하는 사람은 웬만한 거에 좀 도파민 안 터지는 좀 자극이 필요한 사람들도 좋을 것 같고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는 분들한테도 재미있는 책이 될 것 같고 내용도 실제로 재밌고 영화도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다뤘던 위대한 개츠비는 밀리의 서재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에게 위대한 개츠비는 촛불이다. 타오를 때는 정말 활활 타오르다가 꺼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마치 개츠비의 운명이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촛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순애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자면 와이프랑 썰을 풀어보자면 출장을 가거나 할 때 꼭 안에 사진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요. 좋은 데 가면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들고 다닐 때 외국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내가 언제 돌아가셨냐고. 그래서 왜